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대통령의 자녀라면 모든 것을 가진 삶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특히 박지만에게는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평생 따라다니는 그림자였습니다. 그의 모든 선택은 비교되었고 모든 실수는 더 크게 보도됐습니다. 무엇을 해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는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상실감과 부담감 속에서 그는 점차 중심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박지만은 여러 차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으며 언론은 연일 그의 이름을 크게 다뤘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비슷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 또 구속. 세상은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동생이 어떤 마음으로 무너지고 있었는지까지 들여다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교도소 면회실을 찾는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일들은 지금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관계자들의 회고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누나 박근혜는 동생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영치금을 보내고 조용히 안부를 챙기며 동생이 다시 일어서기를 바랐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향한 걱정도 세상을 향한 원망도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그 시간이 그녀에게도 깊은 상처였다고 회고합니다. 한 사람은 국민 앞에서 강해야 했고 또 한 사람은 세상의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표현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누나는 침묵을 선택했고 동생은 방황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결국 부모를 잃은 남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박지만의 방황만 기억하지만 그의 인생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사람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은 무너져가던 한 사람의 삶을 바꾸었고 결국 오랫동안 상처 입었던 한 가족의 시간까지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2004년으로 이어집니다. 2004년 봄, 오랫동안 흔들리기만 했던 한 남자의 삶에 조용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박지만은 변호사 서양희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가족을 잃은 뒤 긴 시간 방황했던 그에게 이 결혼은 단순히 배우자를 만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일상을 시작할 용기를 얻은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대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가까운 지인들은 결혼 이후 박지만의 생활이 이전보다 한층 안정됐다고 회고합니다. 물론 과거의 시간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오래 지켜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나 박근혜였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그녀는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주변 인사들의 회고에 따르면 동생이 안정을 되찾았다는 소식은 그녀에게도 큰 위안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부모를 모두 잃은 뒤 누나에게 가장 큰 걱정은 언제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걱정이 조금은 덜어진 듯 했습니다. 그 무렵 박근혜의 삶에도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98년 정계에 입문한 그녀는 국회의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당대표를 맡으며 전국을 돌았고 선거를 이끌며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 그녀를 바라보는 평가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강한 책임감과 조직력을 높이 평가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이 정치적 자산이 되었다는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정치적 평가는 서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박근혜는 다시 공인의 삶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택은 평범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치인이 된 순간부터 그녀에게 가족은 사적인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공적인 검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는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었고 가족과의 만남조차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박근혜 자신이었습니다.
동생 역시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나는 자신만의 누나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전처럼 쉽게 누나를 찾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리는 서운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나를 지키기 위한 배려에 가까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자리, 그 무게를 두 남매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아끼면서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기에 더 멀리 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몇 년 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이 남매는 다시 한번 가장 힘든 선택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권력의 정상에서 가족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2013년 청와대로 이어집니다.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새로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가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날이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는 축하의 박수가 울려 퍼졌고 전 세계 언론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순간에도 한 사람은 조용히 뒤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생 박지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가족도 함께 권력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그러나 박근혜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과거 여러 정부에서 반복됐던 친인척 비리 논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족이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했다는 어떤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조차 엄격한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당시 언론과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지만 부부는 청와대 출입을 극도로 자제했고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로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 역시 유지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 행사에서도 동생의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 역시 예전처럼 자유롭게 함께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가족에게도 거리를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누군가는 차갑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원칙을 지킨 결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적 평가는 지금도 엇갈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선택이 가족에게도 결코 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박지만 역시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언론 노출을 최대한 줄이며 조용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 이유를 본인이 직접 자세히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주변에서는 누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다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전해져 왔습니다. 사실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는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기보다 밖에서 거리를 유지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2016년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드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대규모 촛불 집회가 이어졌고 광장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반대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 역시 열리며 사회는 크게 갈라졌습니다. 그 시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평가는 오늘날까지도 서로 다릅니다. 누군가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정치적 책임 이상의 대가를 치렀다고 평가합니다. 그 평가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청와대를 떠나는 차량 행렬은 취임식 날의 환호와는 전혀 다른 침묵 속을 지나갔습니다. 불과 38년 전 아버지를 잃고 청와대를 떠났던 그 소녀는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다시 같은 공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기묘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잃은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가족이 다시 서로를 걱정하기 시작한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탄핵 이후 박근혜는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세상의 시선은 다시 한번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동안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동생에게도 또 다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오랫동안 거리를 두었던 남매는 다시 서로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차가운 구치소의 철문 앞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박근혜는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불과 38해 전 아버지를 잃고 떠났던 그 길을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역사는 같은 장소에서 전혀 다른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탄핵 이후 박근혜는 재판을 받으며 구속 상태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어깨 통증 등 건강 문제도 여러 차례 알려졌고 재판 과정에서도 수척해진 모습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 모습은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움이었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의 결과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같은 모습을 두고도 사회의 평가는 끝까지 갈렸습니다. 하지만 정치와는 별개로 그 시간을 가장 안타깝게 바라본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동생 박지만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으로서 걱정하는 마음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수감 기간 중 면회와 관련된 다양한 일화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들은 공식 기록보다는 주변 관계자들의 증언과 회고에 기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박근혜가 동생에게 수감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면회를 사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일화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철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족이 서로를 걱정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박지만의 곁에는 든든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 서양희 변호사는 오랫동안 남편과 함께 조용히 가족을 지켜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핵 이후에도 박근혜의 거처와 생활을 돕기 위해 여러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가능한 사실과 전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권력이 사라진 자리에도 가족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또 한 번 흘렀습니다. 박지만의 아들 박세현 씨는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가장 힘든 부대를 스스로 선택했고 훈련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표창을 받은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그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상징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그 소식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는 본인만이 알 것입니다. 하지만 해병대 제복을 입은 조카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 시대를 떠올렸을 것이라는 회고도 있습니다. 아버지 박정희,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 유경수. 시간은 흘렀지만 가족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만 기억합니다. 혹은 탄핵된 전직 대통령으로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권력의 이름을 지우고 나면 한 사람의 삶에는 또 다른 이름이 남습니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누나, 누군가의 고모, 그리고 평생 동생을 걱정했던 한 사람의 가족. 박근혜를 바라보는 평가는 지금도 크게 엇갈립니다. 그 평가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평가와 별개로 부모를 모두 잃은 남매가 40년 넘는 세월 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명예도 비난도 시간과 함께 흐려집니다. 하지만 가족은 가장 화려한 순간에도 가장 외로운 순간에도 곁에 남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1979년 청와대를 함께 걸어 나왔던 두 남매, 그리고 2017년 다시 서로를 걱정하게 된 남매. 세상은 그들을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한 장면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를 잠시 내려놓고 바라본다면 그들은 끝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던 누나와 동생이었습니다. 권력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명예도 비난도 시간이 흐르면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만은 가장 화려했던 순간에도 가장 외로웠던 순간에도